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 보셨죠. 대구 경북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m 안에 있었다. 잠깐 접촉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로 예정됐던 일정은 일단 모두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구성부터 보시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26년간 검사 생활만 했다고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 실용주의 정신과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를 뭐 부실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저를 둘러싼 그 신상 문제를 자세하게 물어주셔서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민주당 후보 때도 그랬는데 말이죠. 오늘 윤석열 후보도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길게 토론회가 진행되더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의 첫 관훈 토론, 일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생중계도 됐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계 입문 후에 처음으로 언론인들 앞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해명해야 될 이야기 포함해서 진솔하게 다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고 보고요. 비교적 솔직하고 무난하게 설명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통과 의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동안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데 그에 대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되었고 스스로도 국민들께 조금 그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여러모로 좋은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잠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른바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은 그런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오늘 그야말로 이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윤석열 후보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명 기회를 갖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인, 두 번째가 이제 장모, 네. 세 번째가 역시 이제 제가 전체는 못 봤습니다만 기조가 반문재인. 그래서 대략 보니까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기준을 너무 이렇게 과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장모도 일방적으로 사기당한 것이다. 또 표현을 자기 마음대로 일벌리고 이거 굉장히 좀 장모한테 그런 표현도 사실은 저희들은 좀 어색한 경우인데요. 그다음에 논문 관련된 김건희 씨 논문 관련된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제처 성격상 표절했으면 반납할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 경력 기재 관련돼서도 전체가 허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기준을 그야말로 이 과신하고 아집처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좀 이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공사 구분을 잘 못하고 제기한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 대신에 안 했다는데 무슨 문제냐, 혹은 전체가 문제가 아닌데 무슨 문제냐, 장모는 사기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받았다는데 뭔 소리냐, 이거하고 너무 이렇게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 비전, 정책을 잘 내놔야 되는데 그 기준이 anything but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식으로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반문재인의 이 기조로 어떻게 이 대선을 헤쳐갈지, 또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지, 그런 것이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같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관련 뉴스 또 유튜브 생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 현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윤석열 후보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봐주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그 윤호진 서장과 검사들의 어떤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수십 개의 골프장을 전부 조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원으로 들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수사 역시도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한 수사가 과잉 수사 아니었나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한 의혹도 윤석열 후보 본인과 관련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이렇게 공수처는 밝히고 있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손준성 검사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뭐 측근이라면 측근이라 할 수도 있고요.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범죄 그 정보와 또 수집된 범죄 정보와 또 일선 그 검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본인이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저는 손 검사에게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고발을 야당에 좀 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했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평생의 어떤 이해관계가 같이 가야 되는 뭐 그런 관계 아니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정당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 이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당시에 손준성 검사도 제가 원래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유임을 원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전 장관이 인사를 했던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이른바 고발사주 이런 걸 의논할 일이 없다.
이렇게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까지 뭐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밝혀진 건 사실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선 그 윤호진 전 서장의 경우에는 정말 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청문회,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는 오전에 변호사 소개 안 했다. 그러다가 녹취록을 청문회 현장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알아보라고 소개는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윤대진 검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후배들을 보호하느라고 스스로 총대를 맸다 이런 식으로 또 이 성명을 냈거든요. 아니,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소개한 적 없다고 해서 이 화자는 말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대통령 후보 윤석열과 동일인인데 지금 이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라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청문회 당시에 이 공개된 녹취록에 의해서 인정을 했던 그것이 진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오늘 가는 토론회에서도 또 거짓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팩트에서 조금 이 차이가 있는데요. 누구를 위임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손준성 검사를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좀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밑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첫 부임 이후에 유임을 요청한 거는 또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그냥 공무원과의 관계라는 것을 애써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사실관계에서도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네. 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호진 전 서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 이야기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그때도 나중에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쪽의 검사가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마도 윤대진 검사가 형이니까 윤대진 검사가 소개시켜준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할 것이다. 그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느냐. 제 기억엔 그런데 말이죠. 아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일국의 검찰수장인 검찰총장이 그것도 국회 청문회 네. 자리에서 거짓으로 얘기하면 이제 위증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뒷수습을 그렇게 한 것 자체가 그것은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답변으로 해명이 다 됐다. 또 이렇게 또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또 참 기이한 일이죠. 예. 그렇게 옹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또 윤석열 후보를 그 같은 사안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이나 처신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다라고 또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 그 현직 검사의 진형이 형사 사건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현직 검사도 그냥 보통 검사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검찰의 그 최정점에 있는 검사장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자기 형이 이제 세무서장으로서 재직할 때 뇌물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과정에 동생이 선임하는 것을 좀 도와줬다.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동생과 친한 즉 윤대진 검사장과 친한 윤석열 당시 그 검사장이 그 소개하는데 관여했을 거다. 이게 지금 논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자 적극 그 변호하다가 이제 입장이 달라지니까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겠죠.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형이 있지만 형이 문제가 되었을 때 동생한테 상의를 해서 어떤 변호사가 좋을까 하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기는 상황이고요. 손준성 검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측근이라고 한 것이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지시를 하거나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을 그러니까 뭐 고발을 해달라고 정당이 부탁한다면 그 정당과 내가 평생 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를 한 거죠. 정상적인 설명을 한 것인데 뭐 하여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려면 계속 손준성 검사가 측근이니까 몰랐을 리가 없다. 지시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런 걸 따지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이 임명한 인사이동 돼서 어느 날 날아온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고 임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그분이 선거를 돕기 위해서 또 사직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또 들어갔다가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으로까지 임명한 그분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모든 관계를 총괄하면서 대장동 비리를 저질렀고 문제의 대장동 개발에 결재까지 하신 분이 지금 와서 나는 측근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측근이라고 한 이유는 뭐 충분히 현실적으로 명령 복종 관계에 있으니까 측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또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때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당시에 이 윤호진 전 서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김진태 전 의원, 주광덕 전 의원이에요. 두 의원이 아주 집중적으로 당시에 이 윤호진 전 서장과 관련해서 골프 같이 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가긴 갔는데 한 번 정도 가긴 간 것 같고 뭐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변호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그때 했고요. 자꾸 우리 최재성 의원님 방금 시인했다고 말씀하시기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개했다고 한 적이 없죠. 다만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녹취록을 트니까 기억이 좀 저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기억을 좀 못하겠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네. 그 당시에 녹취록을요 청문회장에서 나온 거니까요.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를 한 거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통화한 녹취록인데요. 그래서 어느 변호사를 얘기를 해요. 다만 그것을 소개했다라는 행위로 시인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아까 시인했다고 오전에는 그런 사실도 없고 근데 이 변호사를 현직 검사가 말이에요. 변호사를 언급을 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게 소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그때 녹취록을 보면 오전에는 통화한 사실도 없고 소개한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국민의힘에서 그 근거를 들이대니까 인정을 하게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소개한 것을 인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통화한 것은 기억이 잘 없지만 통화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예컨대 현직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변호사가 괜찮냐. 나도 아는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현직 검사가? 아니 그럼요.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변호사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물으면
그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리 잘못됐나요? 그 녹취 한번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면요. 알선행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물론이죠. 이쪽에 이쪽하고 연결을 해주고 그런 그러니까 것이지. 이제 소개하고 알선했다는 것에 그걸 가지고 대해서는 시인했다고 이야기하는 명시적으로 것이 있습니까? 시인은 안 아무리 하지만 그래도. 통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직에 있는 그것도 주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직이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 굉장히 그걸 예를 지나친 들어서 겁니다. 자기 동생이 검사예요. 검사인 동생한테 물어보고 이 변호사가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그 변호사 괜찮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러니까 또 아는 검사한테 이 변호사 어떠냐 물어보면 그분 괜찮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검사 시절에 우리 형이 물었으면 저는 당연히 그러면 형님 그분 괜찮습니다.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죠. 윤석열 마찬가지 이야기 총장이 아니에요. 윤우진 씨의 친형입니까? 아니 그래 마찬가지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윤우진 선생님 아는 사람이 그걸 물어보는데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설정 자체를 그래서 지금 우리 내고 가시면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소개를 했다, 알선을 했다라고 할 때의 법률적 의미와 전혀 다른 물어보는데 의견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소개를 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냐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인정한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잘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당시 인사청문회 2019년 7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그리고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항상 토론회에 나와서 대선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장 그 자리에서는 검증은 어렵습니다. 후보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검증 작업은 뭐 상대 정당이나 또 소속 정당이나 또 언론의 몫이기도 하겠죠. 최재성 전 수석이 하신 말씀도 아마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 사안의 핵심은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다면 누가 했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옹호했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 녹취록을 틀 때에 김진태 전 의원 당시에 이걸 봤는데 뭐 이때도 보면은 어쨌든 윤 과장이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당시에 경찰의 수사가 과잉 수사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윤대진 검사가 워낙 또 경찰 고위직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경찰에서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건을 좀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오늘 가장 화제가 되고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YTN이 보도를 했고 저도 SNS를 통해서 YTN의 보도 내용을 봤는데 일단 교수 초빙 지원서에 김건희 씨가 기재한 경력 사항과 수상 경력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 지원서에 보면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일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2004년 8월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당시 출품작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YTN은 김건희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의 말을 그대로 기사로 옮겼습니다. 수상과 경력, 학교 진학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김건희 씨가 했다고 YTN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신해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한국게임산업협회 결성 초기였고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다. 재직 기간은 후보의 부인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수상 경력은
개인 수상과 회사 팀원으로서의 수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기재를 한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다시 추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오늘 YTN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부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당연히 관훈클럽 회원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는 아니고 시간 강사와 유사한 겸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산학 겸임 교수고 제 처가 그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운영 과정과 그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부사장으로서. 게임산업연합회의 그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연합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그리고 그 수원여대인지 뭐 폴리테크 대학인지에 겸임 교수 그 신청을 낼 때 그 재직 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YTN의 그 기사는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그 아마 그 회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허위 경력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건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한 게 아니라 검사였으니까 부인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예요. 이제 예. 결혼하기 전에 예. 부인의 일이고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나니까 멀쩡하던 부인이 온갖 지금 이제 과거가 틀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이 사는 부인한테 피의자 신문하듯이 또는 조사하듯이 일일이 물어보고 막 그 챙기고 증거 들이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검증에 대비하는 실무진들은 그것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 부인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를 또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또 듣고 저렇게 이제 해명을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좀 들리기가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그 한국게임산업협회 그 기획팀 기획이사라고 해서 경력이 2001년부터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예. 재직하고 있었다라고 경력에 쓴 것은 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 협회가 설립되어서 뭐 사단법인이든 또는 그 법인격을 취득하든 하기 전부터 준비 단계부터 상당 기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김건희 씨가 이 협회의 기획이사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 쭉 도왔었고 그리고 나서 2004년 6월에 설립된 이후에 그 나중에 이제 그 경력증명서를 게임산업협회에 2008년인가에 그 초빙 교수의 2007년에 이제 초빙 교수로 재직하기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전에 그 게임산업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일했다는 것까지 해서 2002년 3월부터 그 재직했다 이렇게 쓴 것이고 실제 게임산업협회에 2004년 6월 설립 이후에 상당 기간 기획이사라는 직함으로 일했던 것은 맞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력증명서 자체가 뭐 위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은 게임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거든요. 다만 그것이 이제 날짜를 2002년 3월부터라고 한 것은 설립되기 이전부터 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제 수상 경력도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작품으로 수상을 한 것인데 자신은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작품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것인데 YTN은 뭐 그분이 크게 기여한 것 같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출품하고 수상할 당시의 그 회사에서 역할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런 문제이겠죠. 예, 어쨌든 간에 과거긴 하지만 뭐 좋습니다. 그 후보의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고 결혼하기 이전의 문제라고 하는 점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력을 기재할 때라도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저희가 뭐 가령 이런 서류 누구나가 살면서 다 써보는 것 아닙니까? 쓰면서 누구나가 다 이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검증할 것 같은 걱정에 혹시라도 내가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조금 걱정하고 긴장하면서 꼼꼼히 챙겨 쓰는 게 그런 지원서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도 뭐 내가 좀 돋보이려고 쓰다 보니까 좀 잘못 쓴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네.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가지고 뭐 위존이 뭐 더 나아가서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경력 이력서에 쓴 좀 그 과장된 기간이 좀 더 부풀려진 그런 내용을 보고 자격이 미달이다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뭐 너무 심하다. 그렇게 따지면 검사를 사칭해서 교도소까지 갔다 온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결혼하기 전의 그 부인의 그 이력서에 기간이 좀 부풀려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 후보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해도 너무 웃기는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따끔하게 후보가 지적은 해야죠. 그렇죠. 이게요. 예, 잠시만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제 처가 기자를 대하는 게 부족해서 가급적 기자와 통화하는 걸 자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아마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는 차원에서 억울함을 기자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YTN이 보도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했어요. 우선 김건희 씨의 이제 허위 경력 기재와 관련된 거는 사실 오늘 이제 YTN 기사에 해당하는 수원대학교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건 이제 보도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결혼 전에 뭐 한 일이니까 좀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그렇게 궁색하게 막 해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물론 이제 부부가 아니지만요. 검사 출신이고 또 조국 장관을 그렇게 온 나라를 그냥 몇 달 동안 그렇게 막 흔들흔들하게 했던 그 당시에 검찰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이 원칙과 기준을 강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기준을 세우는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당선이 되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 관점과 저 생각으로 과연 그것이 이 국정 운영이 책임 있게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상식적으로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 설립 준비하는 기간을 회사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도 이 결혼한 날짜를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한 날짜로 그렇게 왜곡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상 영역도 똑같습니다. 저것은 그 회사가 수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SBS가 예를 들어서 방송과 관련돼서 혹은 경영대상을 탔다. 그러면 여기 주영진 이 앵커께서 개인 수상 경력으로 그거를 내도 되는 겁니까? SBS에 기여한 것도 있고 또 역할도 있었을 터지만
단체 회사가 탄 것을 개인의 수상 경력으로 돌려치기 하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도 그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자꾸 공색하게 해명을 하고 팔 안으로 굽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국가대사를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근데 뭐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보기에 남편 입장에서 뭘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아니 해명이 적절한 해명이지 그게 무슨 다른 해명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 말 하시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거하고 나라 경영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석사학위 논문 표절해서 들키니까 논문 반납하겠다 하신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논문 표절은 본인이 했고 그 검사 사칭도 본인이 해서 교도소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니 무슨 경력이 다 그 가짜도 아니고 날짜를 좀 오래 근무한 걸로 그거 아세요? 2002년부터인데 2001년부터 썼다. 그거 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격이 없네 만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최재성 의원님처럼 그거 그냥 사과하시라. 아니 뭐 그거는 좋아요. 근데 후보를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손톱만한 허물 하나 잡았다고 그렇게 하시려면 자범 수준의 전과 사범인 대통령 후보를 내신 그 당에서 먼저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의 그 조그만한 그 허물만 발견하면 온 천하가 떠나갈 듯이 모두 달려들어서 후보 사퇴해라 큰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김재원 말씀을 드리는 최고님, 김재원 거죠. 최고님, 김건희 씨의 소위 말해서 경력 이 허위 기재 문제로 시작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 두 가지 적시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뭐 재판이 예. 다 끝났는데 그것도 설명하실 게 있나요? 이재명 후보에 관한 부분은 또 그 얘기할 기회들이 있고 이미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김건희 씨 시작해야죠.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요 순서가 윤석열 후보의 관훈 토론과 연관돼서 이제 관심사였던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서니까요. 첫 곡을 어떤 노래로 시작했으면은 끝곡도 그걸로 엔딩을 해야지 갑자기 다른 노래로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재성 전 수석이 하신 말씀 다 옳다고 얘기하시니까 최재성 전 수석이 하실 말씀을 아니, 저는 그까지만 하시면 괜찮은데 뭐 후보 사퇴하라 하고 온 당이 다 예.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니까 좀 우스워서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시고 예. 또 최재성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없으면 얘기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부인 문제 또 장모 문제에 대해서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다음에 또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혀 몰랐는데 뭐 그때가 이제 결혼도 전이었고 또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뭐 제 처가 이제 재산 등록할 때나 그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작년에 그거 역시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경찰의 그 내사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언론에 나갔는지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4월경에 그 계좌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이모라는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 거액의 돈을 누구한테 그렇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계좌에 증권 계좌에 이분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준 거로 그 윤석열 후보 죽이기 과잉 수사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간에 5년 전에 다 이미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을 받은 그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부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사실 뭐 잘 몰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경찰 내사 보고서가 어떻게 그런 금융거래 관련한 그 내사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지느냐 이건 누군가가 준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상당히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요.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과잉 수사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어요. 이제 어찌됐든 처음에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된 게 전부 그 친여 뭐 의용단체가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직접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사 시작부터 이것이 무슨 이해관계자가 고발을 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 후보로 거명이 될 때 이 여건에 의해서 수사 개시가 시작되고 그것을 이제 친여권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어 온 전체적인 수사의 과정이 지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사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1년 8개월, 또 코바나 컨텐츠 관련 사건들은 뭐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그래서 모든 그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과 관련자들 수백 명이 조사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사가 다 끝났는데 관련자들은 기소하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떠넘겨놓고 지금 수사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혐의가 있어서 기소를 한다든가 한다면 벌써 소환 조사를 해서 끝냈을 사안인데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 관계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그 주가 조작을 한다면 통상의 경우에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수천 번 주문과 매도를 반복하는데 이게 단 7일간 그 4개월 동안 한 7일 정도 주식을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버린 사건이 전부 다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공범관계다라고 우기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다가 결국은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말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결정을 해주든가 결정도 하지 않고 밀어놓고는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이 크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주장만 해온 사건들이 바로 저런 사건들이거든요. 코바나 컨텐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훨씬 넘게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 모두 조사가 끝났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일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럼 다른 사건들도 모두 조사가 끝나서 이미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김건희 씨 보고 왜 안 나오느냐 빨리 나오라. 이제 나오면 저런 식으로 또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검찰과 여당 그리고 권력자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검찰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검찰과 여당이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그렇게 문제인식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당연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견해에 반대하시겠어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우선 윤석열 후보의 저 관점과 기준이 저는 조금 그렇게 두렵다 그래야 되나요? 정말 집권을 하고 대통령 당선해서 집권하게 되면 저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텐데요. 조금 일례로요. 장모 과잉 수사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과 법원까지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그럼 법원이 지금 실형 판결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것까지도 그냥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통상 이런 류의 것은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이런 것은 자신의 사견으로 주의 주장을 공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몹시 잘못된 생각이고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김재원 최고께서 1년 이상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온 것이 없다는데 이때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 소위 주가 조작 사건은 통상 저런 류의 사건들이 주가 조작으로 그렇게 기소되고 형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별건으로 뭐 배임으로도 가고 뭐 막 그랬던 건데요. 근데 코바나 컨텐츠 협찬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그 갈등 과정, 뭐 징계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도 있었고 이 과정이 다 포함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지검이 있었습니다만 수사 검사들이 수사를 사실상 저는 해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는 다르게 불법 요소들이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수사를 진행을 그때 안 했거나 못 했거나 막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수사 촉구를 하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에 검찰총장은 대통령 후보로 야당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고요. 이 기관들을 전체로 통쳐서 혐의가 없는데 수사기관만 이렇게 해서 길게 늘어뜨려서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심지어는 결탁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뭔가 데미지를 주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 전체 상황을 연결해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저희가 윤석열 후보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 특히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월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때 배우자 문제 가급적 검증은 후보자 본인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었더니 후보의 가족 당연히 검증해야죠. 배우자 해야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의 그 얘기는 그건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족으로 확대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결혼 전 이렇게 진행자가 얘기하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점을 강조하신 겁니까? 라고 진행자가 묻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또 이렇게 지난 7월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하고 말이죠. 이게 7월 12일 인터뷰인데 7월 20일 8일 뒤에 이때도 이 발언이 이렇게 저렇게 좀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관련한 질문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나 부정이나 비난받을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혼하기 전 일이라도 당연히 철저히 검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떤 말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말이 논란이 되면 왜 내 말의 전부는 보지 않고 일부분만 뚝 떼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때도 제가 지금 봤더니 7월 12일 인터뷰와 7월 20일 인터뷰의 내용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다르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요? 검증과 책임 예. 두 가지입니다. 예. 키워드는. 그래서 검증은 해야 된다. 7월 12일. 그러나 책임을 결혼 전 일을 후보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되니까 7월 20일은 그 기준을 한 번 더 제가 보기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 일이라도 불법이나 뭐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후보자가 결혼 전 일로 이 불법이나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후보자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일과 7월 12일과 7월 20일 요 얘기는 하나는 이 검증과 책임선을 7월 12일 날 분명히 한 거고 7월 20일 날은 그것을 강조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20일 날 그렇다면 결혼 전에 불법 저질렀으면 후보자도 책임져야 된다 해야 말을 바꾸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책임과 검증을 좀 다른 맥락에서 지금 최재성 전 7월 후보가 10일 날 받아주신 분명히 거네요. 구분했잖아요. 예. 결혼 전 일이라도 예. 검증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혼 전 일에 대해서 후보자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다. 책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7월 20일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우리 예. 뭐 최재성 의원님이야 뭐 좋은 이야기 하기 위해서 뭐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뭐 검증의 책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뭐 검증은 되고 책임은 안 지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없는 것도 뒤집어 씌워서 온통 공격을 하고 거짓말도 진짜처럼 그게 만들고 뭐예요? 그거 있죠. 혼자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이라고 이재명 후보님은 그냥 수시로 그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고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 모든 상황에서 그에 맞춰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책임이 무엇이고 검증이 무엇이고 어디 있습니까? 결혼 전이라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결혼 전이라고 그러면 뭐 면제 주자고 한 적 있습니까? 결혼 전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또 더욱이 이게 무슨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책임지라 정도가 아니고 후보 사퇴하라까지 이야기하는 당에서 지금 무슨 결혼 전은 뭐 책임은 안 져도 되고 검증은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때는 이 말이 좀 유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말하고 또 조금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 조그마한 사실만 가지고도 그것을 온 천하가 그냥 뒤집힐 만한 사실로 왜곡해서 공격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책임져라, 후보 사퇴하라 그렇게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께는 이렇게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검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좀 검증과 책임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거는 이때 말과 저때 말이 달라진 건 전혀 없다라고 최재성 선수 말씀하셨는데 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후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하고 나면. 그것이 이런 거죠. 김재원 최고께서는 상대당 후보에게 결혼 전 일로 사퇴하라고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는 양당이 여러 건수 여러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아마 십수번씩 했을 거예요. 그러나 책임의 문제는 좀 다른 거거든요.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결혼 전 문제든 뭐 문제든 가족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걸로 후보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나 뭐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건데 정치적 주의 주장과 하나의 그 도덕적 책임 또 배우자의 잘못이지만 후보자로서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이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 검증, 후보자 검증을 통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요청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는 법률적 책임을 갖다가 여기다가 들이대면 그거는 법률적 책임까지 후보자가 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또 사퇴를 포함해서 그러나 유권자의 판단 앞에 선 후보자로서 정치적 책임 혹은 도덕적 책임 이런 것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것은 뭐 내가 사과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딱 붙여서 그쪽 당에서 사퇴하라고 했는데 무슨 책임을 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뭐 제가 이야기한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최재성 의원님 저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본인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냥 제가 말하면 맞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결혼 전에 이런 뭐 말하자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또는 뭐 당연히 검증 대상이지. 그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좋게 보일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공격을 해야 될 때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 전이라도 다 책임져야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지금 뭐 책임이고 뭐 검증이고 그걸 분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뭐 결혼 전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와보니 이렇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뭐 지금 대통령 후보자로서 후보자의 부인이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다. 그 말은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모든 것이 지금 까발려져서 유권자의 판단이 근거가 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무슨 뭐 사법 처리를 뭐 당해서 남편이 대신 책임져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근데 뭐 그것을 가지고 뭐 법적 책임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결혼 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혼 전 일이니 묻지 마라. 그것도 논리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냥 다만 저는 지금 민주당이나 어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 부분은 왜곡되거나 과장되었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보여주는 이 잡범 수준의 전과 또는 그 검사 사칭 이런 것은 제대로 돌이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결혼 전의 그 민간인으로서 공직 후보자와 결혼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 약간의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남의 눈에 그 어떤 대들보를 발견한 것처럼 내 눈에 대들보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극히 불량하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예. 지금 검사 사칭 문제를 지금 몇 번째 얘기하시는데 김건희 씨 문제는 김건희 씨 문제로 주장을 하세요. 그 검사 사칭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뭐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성남시의 이제 불법적인 문제를 현장에 언론사 기자하고 현장에 조사하고 그렇게 행위하는 과정에서 사칭을 한 겁니다. 사칭 자체가 잘된 일은 아니지만 그 동기 자체가 부정의한 것,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이 비리를 캐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의로운 과정에서 법률적 차원에서의 사칭 문제죠. 근데 그걸 김건희 씨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경력 위조하고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이제 스펙을 쌓아갔던 이 과정하고 그거하고 그렇게 갖다 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결혼 전의 일이고 또 김건희 씨가 어렵게 공부하고 또 그런 이제 사회적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과욕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십수번을 허위 경력 기재를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군색하게 변명을 하고 장모 사건은 검찰하고 법원까지 그냥 다 해서 그 나 죽이기 위한 과잉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그런 후보의 자세는 저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좀 의심되는 대목이었어요. 오늘 볼 때.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사과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제가 알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하면 또 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참겠는데요. 참으세요, 그러나 그럼. 정말 중요한 거는요. 후보자 본인의 범법 행위를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공익입니까? 취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 행위를 해가면서 취재를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가 과연 그것이 공익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참겠습니다. 일단 참고요.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때 여러분께 상당히 많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도 좀 더 속도감 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아마도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제가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습니까?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뺏어다가 경찰하고 공수처에 주는 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
인사권자와 권력자를 위한 검찰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서 정권 실세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정한 검찰이 되라. 아무리 만만한 약자가 법망에 걸려든다고 해도 그거를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인정해 줘 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수사를 하라.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방향입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 최근에 패권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 외교적 보이콧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여기에 동조하는 서방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외교적 보이콧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미의 이런 안보 동맹이라든가 또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이런 반도체 또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그거는 뭐 한 3시 방향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지구적인 이런 문제 또 이 아시아의 그 안보와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역을 위해서 중국과 또 그 같은 그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9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무슨 중간자 입장이다 해가지고 뭐 12시로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에 동참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답변 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아직 이 정부도 뭐 명확한 입장을 지금 그 근처에 가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이거 국익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검찰개혁과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이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검찰개혁은 분명히 실패했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임박해서나 현 정부도 결정하지 않겠는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재성 전 수석이 같은 질문 받으셨다면 어떻게 답변하셨겠습니까? 우선요. 정말 저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정말 부족하다. 대통령 후보로서. 뭐냐면 이제 방어권, 무리하지 않는 수사,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검찰, 이걸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법률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장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검찰개혁의 내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 속에서 다뤄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제 어떤 선의에 의존해서 국가 권력의 진화나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그건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는 거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무소불위의 기소 독점권이 있고 또 수사권도 있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사실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랬고 또 많은 또 사람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권 조정과 이제 공수처를 필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얘기가 됐고요. 윤석열 총장도 사실 총장 초기만 해도 총장 되는 과정도 그랬고요. 이런 방향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거치면서 마지막 검찰총장 그만두시기 직전에 그 갈등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또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구조적인 거고 권력기관 개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망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등등의 방어권을 어떻게 잘 보장할 것인가 또 법무행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시행령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건데요. 앞대가리는 그냥 다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야 되지만 주요한 측면이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단언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이 걱정이 되는 지도자로가 되겠다는 분의 좀 관점으로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돼요. 어쨌든 간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실패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의식을 드러내셨고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이제 헛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썼거든요. 초기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 개혁이라고 할 때는 수사권 조정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과도한 수사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것을 분산하자. 그렇게 해서 검찰은 뭐 주요 8개 범죄는 직접 수사하되 나머지는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로 넘기고 또 이제 공수처까지 만들겠다고 해서 오늘날 그 오로지 지금 윤석열 때려잡는 일만 지금 하청받아서 하고 있는 듯이 보여주는 이 괴물 공수처가 탄생하고 말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사권 조정이 다 끝났고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자평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랬는데 그 무렵에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수사가 있고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하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 이제 윤석열 총장을 그냥 둬서는 권력자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윤석열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싫어하는 수사, 즉 권력자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수사권을 뺏고 지방으로 쫓아내고 또는 교육기관으로 몰아내는 것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것이 이제 갈등이 빚어지니까 추윤 갈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내내 한 것이 검찰 인사 학살 또는 뭐 수사권 뺏기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식물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결국은 목을 졸아서 쫓아내는 그 과정이 이제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윤석열 쫓아내기의 그 한 과정이었어요. 뭐 결국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그때는 뭐 변변한 대선 주자도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합작으로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만들어줬고 오늘날 이제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가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된 건데 원래 검찰개혁이라고 시작한 것이 결국은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로 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출범부터 이상했잖아요. 뭐 황제 수사니 어쩌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조선시대 때 포졸들 데려와서 수사를 해도 저보다는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러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최재성 전 한 수석 지금 말씀 하신 말씀이 드릴게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 시간이 저희가 제한돼 있어서 그러면 짧게 예, 말씀하세요. 김재원 수석 최고님의 말씀은 자기 기준으로 그냥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든 간에 공수처가 이 소위 말해서 현 여권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근거를 대시고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꼴을 보세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것은 권력기관 개편 과정, 검찰개혁의
야당에서도 인정하는 과제 아닙니까? 야당에서 가사. 야당에서 아, 언제 지금 그렇게 인정을 말씀을 했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반대하니까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결국은 지금도 그때 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의원들이. 죄송하지만 그런데 뭘 공수처의 인정했습니까? 저작권자는 국민의힘 전신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래서 해요. 수사권과 공수처법은 제도개혁, 구조개혁, 검찰개혁의 요체이고요.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자기 관점에서 그 여당 편들고 이러느라고 이거 했느냐라고 이렇게 호도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뭐 말씀을 마음대로 계속 하시죠. 하시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윤핵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인식,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윤핵관은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였습니다. 저는 윤핵관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제가 들어봤어도 제가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도 없고요. 이준석 대표를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으로 바로 지명한 사람이 접니다.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음해와 이런 또 정확치 않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진실만이 전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감히 제 앞에서 이준석 대표를 험담할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윤핵관은 없는 겁니까? 근데 없는 존재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한 거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빈집에 들어가서 뭐 도깨비 봤다고 하는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준석 대표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빈집에 들어가서 도깨비를 본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좀 말을 강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약간 뭐 강하게 한 거죠. 예. 사실 뭐 그런 정도로 윤석열 핵심 측근이 실제로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은 저는 찾아내지는 못했고 예. 경고를 하니까 또 그런 취재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알겠습니다. 있다면 지금도 떠들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상당히 진지하게 또 격렬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흥미 있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